CIWS-2의 전방 확산탄, 어헤드, 적용 확정. 이중 급탄 장치를 적용해서 어헤드탄과 FMPDS탄을 동시에 사용한다. 대한민국은 반도 지형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보상 해군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함정과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는 인류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함정 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 장보고3, 한국형차기 구축함, 고속함, 상륙함 등 성능이 향상되고 기동성이 뛰어난 신규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와 전투체계, 탐색 레이더 등도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들은 국산화한 전투체계와 각종 레이더, 탐지 추적, 음파 탐지기, 함대 찌유도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항포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함정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이제서야 국산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로 사용하던 네덜란드산 골키퍼는 생산이 중단됐고 미국산 팔랑스는 단일 기종으로 가격이 급상승한 탓에 뒤늦게 국산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적의 유도탄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최종 단계의 방어수단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 적이 발사한 대함대공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무인체계입니다. 단시간 내에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위협을 무력화합니다. 우리 해군은 울산급 배치 II 호위함까지도 팔랑스를 탑재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의 근접방어무기 체계 역시 팔랑스입니다.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등 다른 전투함정들도 골키퍼를 근접방어무기 체계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조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충남함급의 울산급 배치 3호위함부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에 성공한 근접방어무기 체계 이하 시우스-2가 탑재됩니다. 이후 건조되는 울산급 배치와 KDDX 등 전투함정에는 국산 시우스-2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CIWS-1을 국산화한 LIG 넥스원은 수주전 당시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기술력을 중요 요소로 제안했습니다. CIWS의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겠다는 것입니다. LIG 넥스원은 국내 최초로 AESA 레이더를 전력화한 업체입니다. 특히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ESA 레이더인 동시에 다기능 레이더로 평가됩니다. 기존 팔랑스와 골키퍼는 기계식 레이더로 표적 정보를 갱신하지만 CIWS-2는 AESA 레이더로 표적 정보를 갱신해 마 3 이상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해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초음속 미사일과 아음속 위협을 동시에 포착해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시우스-2위 진화적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집 드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골키퍼는 관통 탄약만을 사용하고 있어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우스-2는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전방 확산탄을 탑재합니다. 전방 확산탄은 표적 전방의 일정 거리에서 탄약의 전방으로 방출된 자탄이 원심력에 의해 넓게 퍼져 대공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탄약입니다. CIWS-2의 전방 확산탄은 탄막을 형성해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군집 드론을 제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함정뿐만 아니라 육상이나 서북도서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지난달 제16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시우스-2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수정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 무기체계인 드론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시우스-II의 진화적 개발 방안을 포함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신현승 해군준장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시우스의 전방 확산탄이 추가 개발되고 사격지휘 통신 체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CIWS-2는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로 변모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우크라, 파병 북한군. 현대전 빠르게 적응, 한반도 전쟁 시 한몫.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 무인기, 전술이 중심이 되는 현대전 환경에 빠르게 적응 중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주말판인 옥저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인 정보총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조만간 위협적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그들은 크게 무리를 지어 눈 덮인 벌판을 가로질러 전진했다. 다음 무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전술과 함께 드론 환경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경험을 쌓고 귀국한 북한군 장병들은 본국에 남은 병력에 현대전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내다봤다. HUR은 러시아 정부가 이미 북한의 드론 제작 기술과 어뢰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옵저버는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장교 비탈리 오우차렌코도 러시아군은 드론을 보면 숨는다. 북한군은 쏘아 떨어뜨리려 시도한다. 이들은 보병과 비행기, 탱크가 동원되는 제병 합동전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술은 향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병사들이 포로가 되지 않으려 자폭을 감행할 정도로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병사의 시신에서 67GB, 분량의 체제 선전물이 담긴 태블릿 PC를 노획했다면서 내 동료가 그것을 봤다. 그리고 2시간 뒤 그는 북한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체제 선전이 세뇌에 가깝다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도 이달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군이 전투기술을 급속도로 습득하는 데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셰이 차석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기술, 경험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국가에 대항하는 전쟁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활용. 전 세계적으로 무기 판매와 군사훈련 계약을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 트럼프 취임 목전에 우크라 찾은 유럽 지도자들, 지원 미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를 찾아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보 보장 방안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중재할 종전 협상 상황에 따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최대 원조국 중 하나인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향후 100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에 맞서 해상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무인기 프로젝트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내일만이 아닌, 올해와 내년만이 아닌 100년간 함께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국방장관도 각각 우크라이나를 찾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의 이런 행보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서방의 지원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종전 협상에 대비해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안보보장 방안으로는 서방국들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교전을 중단하며 트럼프에는 일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미래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건 나토 가입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금지해야만 휴전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도 나토 가입에는 부정적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원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어느 쪽에 유리한 협상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